아이, 이래 인물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왜 저 스타킹을 쓰고 저런 걸 쓴 걸 갖다가 어울린다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오늘은 DTD 모자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집중해서 들으실 분 들으시고 복습하실 분 복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틀리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본인 의견에 갖다가 얘기해 주시고. 예, 교출님 고맙습니다. 부우님 감사합니다. 재무님 감사합니다. 자, 타이라바 낚시에 대해서 이게 뭔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타이라바는 일단 장르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타이라바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생선을 대상입니다. 생선이라는 대상인데, 생선이라는 게 수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수심하고 상관없이 바닥에 완전 붙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플랫이라고 하는데, 바닥권에 완전히 붙어 있는 애들 잡을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먹이층에 따라서 걔보다 1m 또는 10m 또는 20m, 수심이 만약에 50m라고 기준했을 때 수면까지, 수면을 제외한 수면까지 말고, 고맙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일단 나중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한 수심 한 중간 정도까지만 할게요. 예, 수면 쪽은 아닙니다. 수면 그러니까 그 전체 수심의 중간 정도, 바닥이 50m, 전체 수심이 50m면은 바닥에서 한 20m 또는 30m권까지 활동하는 그 안에 있는 생선을 갖다가 잡는, 꽂혀서 잡는 낚시 장르입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게 우리가 넥타이에 약간 그런 그런 타이의 모양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파장을 갖다가 가짜 미끼인데 진짜 미끼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타이, 그리고 스커트, 쳐져 있는 가늘 실 타입의 스커트라는 세트를 갖다가 묶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뽕돌, 메탈이죠. 그런 뽕돌 종류를 갖다가 다양한 모양의 뽕돌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내리는 역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늘 뒤쪽에 달아 가지고 까불까불 해 가지고 어필을 해 가지고 고기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진짜 희귀하게 문어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그 뭐 한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근데 통상적으로는 생선을 잡는 데 사용하는 장르의 이름을 타이라바 장르라고 합니다. 이 타이라바가 여러 어종 중에서 제일 매력 있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어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참돔이랍니다. 아까다이라고도 부르는 이 빨간 도미, 여러분들 도미라고 알고 계시죠? 참돔이라는 그 물고기가 실제로는 바닥 고기 중에서는 제일 그냥 어떤 으로 지르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게 아니고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좋은 그 참돔이라는 고기를 갖다가 우선으로 대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쏨뱅이, 저는 쏨뱅이 잡으러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쏨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기, 볼락,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는 바닥고기, 완전 붙어가 엎드려서 사는 애들 뭐 있죠. 도다리, 그리고 광어, 그리고 여러분들 양태라고 부르는 양태, 그리고 그 달갱이 있죠. 달갱이, 그런 고기까지 잡을 수 있는 복합 패턴입니다. 복합 낚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일단 타이라바에 대해서 머리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사진 찍어 보면은 참돔 사진만 낚시 출처점별로 딱 적어 가지고 올리는 거 보셨죠? 그만큼 참돔을 갖다가 우선으로 치주는 장르이다. 주 대상어는 참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를 잡는데 필요한 패턴, 참돔 말고 다른 고기 말고 순수하게 참돔이 어느 수심권에 있느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참돔은 어디쯤에 있나요? 남해권 참돔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서해권 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작년 가가지고 처음 구경했는데 잡혔다 그러면은 애들이 다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크냐? 먹이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새끼를 갖다가 부활하기 위해 가지고 임산부 참돔들이 쭉 서해 쪽으로 올라갑니다. 서해 쪽에 가가지고 수심이, 거기 수심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m권 안쪽 또는 뭐 깊어봤자 한 50m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연도인가요? 그쪽 포인트 근처에서 산란을 갖다 하는 지역이 많겠죠. 딱 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 포인트를 나눠 가지고, 그래서 물골, 그 빠른 물골을 따라 가지고 애들이 서해권에 가 가지고 산란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는 엄마들, 산란한 애들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먹이 활동을 갖다가 바닥권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1m권, 5m권, 또 10m권, 그 다음에 20m권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심층을 갖다가 오르내리면서 얘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해권 패턴 방법은 바닥에서 거의 수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거의 한 10m권까지 또는 20m권까지 심해서 이거 말을 바꾸면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리트리버라는 동작으로 우리가 감아요. 이 감는 동작에서 몇 바퀴를 감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심권까지 이 채비를 갖다가 끌어올리느냐, 이렇게 생긴 채비를 갖다가 끌어올리느냐, 그거를 갖다가 그날 빨리 찾는 사람이 한 마리라도 더 잡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활성도에 따라 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다 입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해권 같은 경우는 서해권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깊은 수심 그리고 빠른 조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게 선상 낚시이기 때문에 이 버티컬 타입의 깊은 수심의 채비 운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150g 또는 뭐 180g 이런 메탈 계열의 뽕돌, 이런 뽕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뽕돌이 바닥까지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깊은 수심까지 쭉 내려가면서 바닥까지 찍는 시간도 있을 거고 조류가 있을 거고 배가 바람에 의해서 밀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계산해 가면서 하려면은 얘가 내려가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라바 하시면서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잘 기억하십시오. 이 헤드의 모양이 원 형태의 동그란 원 형태의 구 모양이 어느 방향에서 조류 저항을 받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타입입니다. 요런 헤드. 근데 모양 자체가 보면은 납작하게 면적이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같은 중량을 가지더라도 내려가면서 면적이 있으면은 그 면적 때문에 측면 조류를 받습니다. 측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선장님이 제일 좋은 포인트 근처에서 배를 딱 세워가지고 시작하세요 했는데 실제로 뽕돌이 바닥에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뽕돌은 다른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 버티칼로 발 밑으로 최대한 가까이 내려가는데 모양이 납작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비행접시처럼 납작한 애들 측면 조항을 받기 때문에 얘가 측면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 마음대로 휘어가지고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헤드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헤드 값이 비싸기 때문에 큰 돈을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안 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현장 상황에 포인트에 벗어나가지고 혼자서 낚시는 계속 하는데 못 잡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헤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모양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헤드에 하다못해 이 메탈 계열의 헤드 다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든 사든 칼라가 이렇든 저렇든 헤드는 크게 조각하고 큰 영향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헤드는 큰 영향이 없다. 단 모양은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내려갈 때 속조류에서 받는 측면 저항이 많으니까 포인트를 벗어나서 안착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거 때문에 납작한 UFO 타입의 헤드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헤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뽕돌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주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데 채비를 갖다가 바닥까지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만약에 150g을 갖다 많이 썼다. 오늘 가면은 150이 아니고 120이 될 수도 있고 180 또는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바닥까지 내리기 위해 가지고 조류가 똑같은 비슷한 물때라도 조류가 물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또 서는 자리가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뽕돌이 150분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만약에 조류가 앞으로 뻗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계속 바닥을 찍어가면서 포인트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뽕돌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것만 있으면은 어떨 때는 150도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남해권 타이라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 지금 시즌에 한창 하고 있는 조금 건물이지만 지금 시즌에 하고 있는 타이라바 낚시 도전하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헤드를 200g까지 가져오세요. 200g까지 아니면은 이제 텅스텐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 텅스텐 쓰는 이유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불리합니다.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상관없습니다. 한 30m권, 40m권까지는 이런 꼴뚜구이 모양의 여 위쪽, 여 헤드 쪽에서 쭉 라인을 해가지고 꼬리 쪽으로 빼는 이런 일체형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도 측면조를 받습니다. 측면조를 받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닥까지 폴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양은 조류가 셀 때 배가 많이 밀리는 바람 부는 날에는 조금 불리하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채배는 내리면은 미끌림 생기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뽕돌은 벌써 바닥에 내리는데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체 일단 형틀은 이렇습니다. 뽕돌을 가지고 가짜 미끼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참돔을 꼬시는 그런 장르입니다. 자, 낚싯대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낚싯대는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릴입니다. 실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릴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설명할게요. 새 참돔 색깔 검붉고요. 남의 참돔 연분홍 빨간색. 글쎄요. 그거는 활성도에나 안 그러면 수온에 따라서 조금 예민한 거에 따라 가지고 참돔 색깔이 탈참이 아닌 이상 어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애들은 전체적으로는 활기가 조금 없습니다. 거무침침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 빼고는 그날의 활성도라든지 수온에 따라 가지고 참돔 외관 그 바디의 컬러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눈 화장도 조금 얕아 보이고. 근데 걔를 지금 이제 우리 두죽 불펜님께서 말씀하신 참돔을 말씀하시는데 떴을 때 랜딩했을 때 그렇게 색깔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얘를 배 안에 가져와 가지고 랜딩 해 가지고 배 안에 어창에 물칸에다가 넣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얘들이 안정을 찾으면은 색깔이 보통 다시 이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꼭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그날의 물때 물의 그러니까 수온의 온도 그리고 예민성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색깔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핑크 계열보다는 약간 선홍빛 계열이 아니고 약간 색깔이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망상어 비슷하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참돔의 활성도 그리고 그 수온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반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릴은 다음에 나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가 아웃라인만 짜서 얘기할게요. 릴은 시중에 가지고 계시는 거 베이트 릴 어떤 거라도 쓰셔도 됩니다. 써도 돼요. 임산부 참돔 잠깐만요. 지금 저 말이 한꺼번에 나와서. 네, 비밀낚시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임산부 참돔을 갖다가 못 잡고 안 잡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산란 기간이 옛날처럼 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종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임산부하고 애는 잘 안 건드립니다. 말 그대로 새끼 배가 있든지 알을 머금고 있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치어들 방생 사이즈 그런 애들은 당연히 안 잡아야지. 근데 잡고 놔주면은 애들이 살 수 있으면 또 사는데 또 그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끼는 1년 12달 산란 시즌이 딱 정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무조건 애들이 산란하러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개체수가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얘들은 스스로 그 자기 종족에 대한 개체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서로 그 파악해 가지고 새끼를 갖다 더 까고 덜 까고 이런 조절을 갖다가 하는 게 약간 자연의 순리대로 얘들이 조금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갖다가 잡았는데 그 시즌에 만약에 그러면 아예 도전을 갖다 안 해야지. 그 5월 달부터 거의 한 7월 달까지는 서해권에는 임산부들이 들어오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시즌에 들어오는 개체 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로 조금 차이를 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 그래서 새끼를 갖다가 알을 갖다가 뺐다 그러면은 대구도 가면 안 되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성돔도 마찬가지고 그 알 꺼는 시즌이 5월 또는 3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임신해가지고 알 까는 시즌이 이 1년 12달 실제로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수온이 변하면서 자꾸 뭐가 바뀝니다. 횟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끝나는 거를 3차례 4차례 나눠가지고 애들이 새끼를 갖다가 알을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새끼 뵌 거에 대해 가지고 그 걱정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취향대로 작은 사이즈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작은 애들은 또 클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둔다는 의미에서 방생 사이즈 이하, 그러니까 꼭 방생 사이즈가 만약에 참돔이 이게 25인가 그런데 25가 뭐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27이다. 27이라도 27 나름입니다. 작다 싶으면은 그냥 보내주는 게 맞지. 근데 선장님들이 사진 찍고 보낸다고 보통은 다 어창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은 선장님하고 싸우든지 아니면은 어창 갖고 와가지고 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놔주는 방법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잡은 그 자리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바늘 제거해가지고 참돔을 보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냥 조각 사진 좀 적게 나오더라도 차라리 그걸로 오늘 작은 애들이 많이 나와서 방생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뭐 멋진 선장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릴 설명하겠습니다. 릴을 보시면요, 타이라버 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일단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베이트릴을 사용하면 됩니다. 베이트를 사용하고 카운트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돼요. 카운트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왜 카운트가 있는 것 같다가 타이라바 그 시즌에 많이 썼냐면은 연날리기라든지 그 내가 어느 정도 흘렸을 때 그 물었던 그 수심권에 대한 거리값을 갖다가 기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 수심이 선장님이 몇 메다입니다 하는데 그 불러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70m 또는 90m 아니면 100m라고 딱 불렀을 때 그 100m가 쿵 찍혔을 때, 그죠? 그러면은 그 채비가 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라인을 갖다가 한번 펴가지고 텐션을 잡아줘가지고 미끌림을 갖다가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마음심적으로도 먼저 체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뽕돌을 갖다가 조를 타고 배가 쭉 밀리면서 얘가 바닥 중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일정하게 쭉 가다가 바닥을 쿵 찍고, 그 다음에 리트리브 하면서 얘가 다시 들려가지고 더 뻗어가지고 다시 쿵 찍고 할 때 몇 메다권에서 흘렸을 때 참돔이 입질을 받았다. 그런 참고사항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카운트리를 갖다가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리를 갖다가 쓰더라도 이게 안 쓰더라도 주의하실 점은 타이라바 낚시 하시면서 호수를 일단 제껴놓고 미끌림인데 모르고 자기 혼자서 계속 참돔인 줄 알고 드랙 소리가 쭉 나니까 참돔이 가져간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게 감기나 안 감기나 보면 돼요. 참돔은요, 어느 정도는 이게 감겨요. 감기다가 얘가 반항하는 구간에 스풀 자체가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은 이 스타드랙을 갖다가 열어놓고 하는 낚시예요. 참돔 낚시에서 이걸 갖다가 잠그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는데 어느 정도 여느냐면은 본인이 연결해 있는 그 헤드가 바닥에서 감길 정도로 여는데, 보통은 잡아가지고 그냥 당겼을 때 그냥 두루루루 딸리 나오도록 스타드랙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리트리브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옆 사람하고 채비 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걔보다는 조금 더 한 두세 바퀴 한 두세 칸 정도 더 감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당겼을 때 그냥 쭉 당겼을 때 그 끌려 나올 정도로 그냥 주르르 흐를 정도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드랙을 갖다가 조절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YFM대로 딱 설명 못 하냐면은 본인 채비 그리고 본인 로드의 힘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절하는 게 세분화해서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요만큼 드랙을 갖다가 조절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타 드랙은 꽉 잠그는 게 아니고 꽉 잠근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릴의 성능에 따라 틀립니다. 그 정도는 열어놓고 하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드랙음입니다. 드랙음은 있으면 좋은 게 시각적으로 내가 감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가 라인을 안 보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드랙음을 말 그대로 릴을 사실 때 스풀을 갖다가 스풀 위에 엄지손가락을 딱 대고 얘를 갖다가 감아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드래그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드래그음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플러스 청각적으로 현재 리트리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갖다가, 그리고 고기가 차고 나갈 때 감을 때 얘가 상대적으로 지직 하면서 찍찍찍찍 하면서 끌려나는 또 느낌을 갖다가 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재고가 품절입니다. 이게 워낙 갑자기 확 미친 듯이 또 팔리네. 아무튼 이 아보가라시아 DLC 이 10만 원대 초반 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압이 말 그대로 기압이 낮은 걸 갖다가 저는 추천드립니다. 참돔을 갖다가 회수를 갖다가 빨리 한다 해가지고 하이게를 갖다가 추천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지영님. 제 생각에는 PG로 해가지고 드랙을 열어놓기 때문에 빨리 감기지도 않습니다. 얘가 차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 빨리 가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빨리 감기지도 않고, 참돔은 실제로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계속 힘을 빼면서 고기를 갖다가 랜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이게라 해가지고 본인 생각만큼 회수가 빨리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낚시를 갖다 직접 해보시면은, 그리고 또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이기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없으면 하이기아로 쓰는데 드랙을 열어놓는 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하이기아든 PG든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PG로 사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감으세요. 한번 감을 때 그 라인 권사 회수량이 좀 적더라도 속도를 갖다 차라리 조금 빨리 올려가지고 회수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은 애시당초 또 이런 거 도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충분히 따라가서 미세하게 참돔이 입질 들어올 때 개를 꼬시면서 리트리브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이 타이라바 장르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압비는 조금 낮은 것 갖다가 쓰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을 때 똑같은 사이즈라도 감으면은 일단은 힘이 덜 들어갑니다. 편합니다. 예, 김현중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릴까지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인 얘기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서해 선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남해 선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저는 남해를 갖다가 남해 그 포인트를 메인으로 출조를 다니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 조류를 갖다가 빠른 조류, 물론 조금 때는 그렇게 조류가 안 빠른데 일단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바닥에 조류 저항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쿵 찍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085선에서 그냥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서해에서 하시다가 남해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좀 곤욕을 많이 치르는 게 1호를 갖다가 하는데, 이 1호가 어떤 1호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보통 서해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분이면 100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합사를요 그냥 일반 강도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버클리 라인이 강도는 좋은데 굵기가 사실 굵기가 좀 많이 탑니다. 굵기가 일본의 라인보다는 이 호 개념이 아니고 파운드 개념이다 보니까 굵기의 의미를 안 두고 라인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 개념의 라인, 알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호 개념으로 합사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굵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조류장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라인을 갖다가 세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085인데 좀 가격이 저렴한 거는 가격이 이렇게 얇게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는 모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 출시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NS 합사, 그리고 어디 합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테일워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테일워크를 뺀, 그리고 고센, 그리고 그러니까 고센 라인, 강전제깅 포함이죠. 고센 라인, 그리고 테일워크, 그리고 요짜미 라인, 그리고 바리바스, 요 라인 4개 빼고는 실제로 나머지 라인들은 굵기가 좀 굵습니다. 줄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굵기가 굵기 때문에 만약에 1호를 갖다가 세팅을 꼭 하겠다 하면은 거기 표기에 085 된 걸 갖다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 해야 1호 강도 정도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085 해도 실제로 일본 호수 표기된 있는 합사에 비하면은 한 치수가 아니고 2치수, 어떤 라인은 거의 3치수까지 굵기가 굵습니다. 결국 손해는
그 사과가 낚시꾼이 손해입니다. 반드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 라인을 사시면은 한 치수 또는 두 치수 다운 시켜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사를 갖다 했을 때 이 권사량도 나옵니다. 그냥 1호를 갖다가 사시면은 라인 자체가 권사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내 브랜드는 무조건 한 치수 다운 시켜서 라인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인에 일반 단색 컬러가 좋을까 아니면은 오색이 좋을까? 10m마다 마킹된 거는 일단 2차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마킹된 거는 둘째적이고, 그거는 카운트릴이 고장났을 때, 진짜 수동으로 했을 때 몇 미터 내려간지 체크를 할 때, 그때 10m 마킹된 게 중요한 거지. 오색 합사는 이게 3색도 상관없고 5색도 상관없습니다. 1m 단위 또는 5m 단위로 색깔이 틀린 걸 갖다가 하면은 좋은 거는 리트리브 할 때, 내가 지금 꼭 섣부를 갖다가 안 보더라도 리트리브 할 때 얘가 줄이 현재 감기고 있다 안 감기고 있다를 낚싯대 끝쪽으로 끌려 올라오는 그 라인의 컬러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고기가 딸려오고 있다, 조금 느리게 딸려올 뿐이지 딸려오고 있다, 그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고. 단색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도 사실 몰라요. 고기 올라오지 않고 미끌려 있는데, 말 그대로 미끌림인데 계속 혼자서 고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요, 무조건 참돔은 바닥에서 쿵 찍고 그 다음부터 바닥에 딱 붙어 사는 애가 아니잖아. 블랙고기가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먹이 활동을 바닥에서 잠깐 했을 뿐이지 무조건 치고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본인 불의 조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타이밍 수면까지는 무조건 치고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먹이 활동하는 그 구간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무조건 얘는 치고 올라옵니다. 그 치고 올라오는 수심까지 있으니까 걔가 바닥에 미끌려서 있는 게 아니고 채비가 무조건 감겨야 됩니다. 감겨야만 고기가 뻗대든지 아니면 끌려오다가 다시 머리를 쳐박고 내려가든지, 그죠? 감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라인의 컬러가 3색 이상 또는 5색, 시중에 파는 게 더 뭐 휘황찬란한 색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 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 자체를 갖다가 띠가 있어 가지고 얘가 라인이 감기고 있다 또는 내려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3색 이상 5색 또는 10m마다 마킹된 것도 안 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한 1m 간격으로 띠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합사를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돈 좀 아끼려고 국방부 색깔,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막 쓰려고 그냥 집에 있는 합사를 갖다 감안한 거고, 버클린 안에 그냥 감안한 거지. 타랍할 때는 이런 컬러들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빅게임이란지 라인 수심을 갖다 안 봐도 되는 그런 장르에서는 이런 국방 계열 써도 됩니다. 뭐 칼치할 때 줄이 탄다던데 꼭 그게 아니지만 만약에 꼭 국방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장르, 그러니까 뭐 꼭 얘기하자면은 칼치입니다. 칼치. 그리고 빅게임 장르, 그런 쪽에서는 이런 컬러 단색을 갖다가 그 옐로우나 아니면은 이런 국방 계열 대표적인 계열이죠. 그리고 흰색, 그런 걸 선택하시지. 타이라바 같이 라인이 갖다가 회수되고 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장르에서 하실 때는 앞으로 지금 쓰신 거는 그대로 쓰시고 차후에 합사를 갖다가 교환하실 때는 반드시 5색으로 하시는 게, 아마 해보시면은 왜 그런 소리를 갖다가 낚시물이 하는구나 아실 겁니다. 시중에 파는 거 어떤 거라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은 한치하고 타이라바는 깊은 수심, 남해를 기준해서 세팅을 하십시오. 그게 서해권에 가셔도 수심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무조건 조류를 받는 선상 낚시는 조류 속도 그리고 그 깊은 수심하고 연관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08 라인, 호 개념의 일본 오리지널, 가격이 좀 비쌉니다. 호 개념의 일본 오리지널 고센 라인, 바리바스는 잘 없죠. 바리바스는 보통은 다 그 볼락 계열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지깅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테일워크, 파워 아이라인, 그리고 고센, 강정 지깅, 이 정도가 아마 뭐 제일 그냥 무난할 겁니다. 제가 뭐 이주라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릴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오른손을 쓰느냐 왼손을 쓰느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릴은요, 타이랍하고 한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공룡입니다. 같이 들으십시오.
채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복습하세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핸들이 있는 노브가 있는 우핸들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스탑용으로 받으면서 좌핸들도 제가 쓰고 있어요. 좌핸들도 씁니다. 근데 액션을 갖다가 어느 손으로 주기가 자기가 편하다. 오른손잡이는 원래 오른손으로 대를 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오른손으로 감는 게 이게 얘는 오히려 지지한다 생각하는데, 리트리브는 하는 타이라바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치 같은 경우는 핸들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타이라바 낚시용으로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한치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카운트리를 갖다 쓰시게 되면은 꼭 한 가지만 쓴다면은 액션을 갖다 많이 주는 오른손을 대를 들고 그 다음에 왼손에 리를 감는 방법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리트리브하는 동작은요, 특히 타이라바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 완전 견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왼손에 만약에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바꿔볼게요. 왼손으로는 고정을 딱 견착만 제대로 된다면은 이 상태로 계속 로드만 살짝 따라간다는 기분으로 할 뿐이지, 이 리트리브만 별로 힘이 안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이 가운데 촉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돌려주면 되잖아. 습관이 안 되면은 막 이래 서로 막 오른손도 돌아가고 왼손도 돌아가고 이래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딱 견착만 제대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갖다가 이 측면 또는 스풀 부분에 살 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세만 안정된다면은 무조건 리트리브는 원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대를 들고 왼손으로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한치 같은 경우는 액션, 그리고 롱조킹이라는 이런 액션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라바하고 틀립니다. 타이라바는 까분다고 아직 실력도 안 되는데 따라가가지고 후킹 거는 분들이 손을 쓰기는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견착해가지고 리트리브만 계속 하셔도 참돔은 무조건 정확하게 후킹이 됩니다. 아웃이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타이라바 낚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들 텔레비의 유튜버들, 유명 유튜버들 또는 그 프로들 고기 잡아가지고 후킹 한다고 인자 배워가지고 1년, 2년 된 타이라바 하신 분들이 그거 하다가 고기를 많이 빠준다고. 그래서 타이라바 낚시도 마찬가지로 후킹을 갖다가 한치하고는 틀리잖아. 후킹 하지 마세요. 그냥 후킹 안 하고 자신 없으면은, 잘하는 분들은 후킹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감을 갖다가 흘린 낚시를 통해서 할 줄 아는 분들은 후킹을 하셔도 됩니다. 후킹 할 때도 제가 한 번씩 배 타러 가면은 가가입니다. 잘 보세요. 서밍 동작이 왜 중요한지. 자, 잘 보세요. 드랙을 제가 열어놓는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한 번씩 옆에 낚시하는 분들, 다른 모르는 분들 같이 타면은 이래 보면은 뭐가 밑에 당기면은 이 상태로, 자, 이 견착은 좋아. 지고 있다가 뭐가 당기면은 따라가는 것도 좋아. 그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미친 듯이 낚시대를 갖다가 챔질합니다. 뭐가 됐습니까? 서풀이 돌아가잖아. 혼자 줄만 쭉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 빠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라고 있다고. 그거는 후킹하는 배운 방법을 갖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배워가지고 하면은 그 고기는 최소한 안 놓치잖아.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고기를 갖다가 뭐 하루에 10마리 20마리 잡는 게 실력이 아니고, 본인한테 기회가 패턴대로 따라가서 기회가 오는 거를 무조건 잡아내는 게 낚시꾼의 기본 자질이고, 그게 실력의 그 척도입니다. 문어도 마찬가지다 얘기했잖아. 혹시나 모르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엄지손가락으로 서밍 걸잖아. 요 서밍을 갖다가 계속 측면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베이트를 쓸 때는 항상 엄지손가락이 요 서풀 위에 올라갑니다. 서풀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리트리브 하다가 완전히 후킹이 걸리면은, 저는 이 챔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챔질을 한다면은 따라가가지고 대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서밍 단계 서풀을 갖다가 꽉 누른 상태에서 챔질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리트리브 갖다가 로드를 갖다가 숙이면서 따라가면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랜딩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남들 하니까 무조건 랜딩한다 해가지고 서밍 안 건 상태에서 챔질 하다가 고기 빠뜨리면은 힘들게 가셔가지고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건 아까워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릴 선택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하고, 기본적으로 기압비가 조금 낮은 배터리에 5색 컬러 합사 몇 메다? 포인트마다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0m, 최소한 200m 이상은 무조건 권사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심 자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뭐 서해권은 수심이 좀 깊어봤자 한 50m권 50m권 정도 뭐 만조가 되면 또 더 차이 나겠지만 하여튼 50m 근처입니다. 근데 남해권을 갖다가 제가 기준에서 세팅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남해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경선 근처가 보통 한 40m 이상입니다. 근데 그 빠른 조류 때문에 바닥 찍었을 때는 벌써 이 대각선으로 포인트가 찍히기 때문에 60m가 있어야 된다고. 60m에서 계속 채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더 라인이 풀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70, 80. 근데 한 방에 끊어 먹었다. 7, 80 기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터트림 잘해가지고 물론 살릴 수는 있지만 다 터트린다 생각을 하고 채비를 갖다가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 가시기 때문에 권사량은 반드시 200m 이상, 가급적이면은 300m 정도 감아서 낚시를 갖다가 준비를 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릴 설명됐죠. 그리고 랜딩하는 거 설명했죠. 그리고 랜딩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트리브만 해도 잘 되는데 그거부터 설명할게요. 참돔은요, 수온이 내려가고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거의 바닥권에서 거의 애들이 안 움직이다시피 바닥만 끌고 다녀도 잡힌다고 제가 말씀을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바닥만 잘 끌고 다녀도. 근데 바닥이라는 거는 항상 뭐하고 사야 됩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미끌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조류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폐건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괜히 미끌림에 영향을 갖다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바닥만 질질질 끌고 다니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양태 그리고 성대, 아까 달갱이로 말씀드렸던 성대 이런 것만 실컷 잡고, 안 그러면 채비만 실컷 다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만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한 1m 정도만 띄운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날 채비를 갖다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체 근래에 제가 이거는 일본에서 예전에 사왔던 200, 국내에 잘 없어가지고 200g 헤드입니다. 실제로 들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거는 현재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야마시타 파동 밀어버립니다. 요 모양은 이런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다음에 얘기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얘기할게요. 조류가 만약에 빠른 기준입니다. 제주도도 이건 영향이 같이 있다고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빠른 조류에서 최대한 바닥 쪽에 붙여가지고 조금 띄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얘가 만약에 150이고 얘가 200입니다 자, 액션 보세요. 150, 200입니다 150을 달았을 때 채비를 갖다 더 안 내리고 바닥 쿵 찍고 늘어진 줄 텐션만 딱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바닥에서 스풀 부분 서밍 단계만 딱 걸면요, 쿵 찍은 상태에서 슬랙 정리하고 바로 서밍 딱 걸면은 얘가 뜨는 게 바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0은 요만큼 뜬다고 기준합시다. 이게 채비가 일자가 쭉 펴지면서 얘가 더 이상 구르지 않고 얘가 점점 떠요. 조류가 빠르고 배가 빨리 많이 밀리갈수록 더 뜹니다. 최대한 바닥권에서 놀리려고 했는데 이게 얘가 벌써 5m 또는 심한 경우는 10m 가까이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심권인데 조류가 빠르거나 배가 많이 밀린다, 바람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헤드 무게를 갖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200 있으면요, 중량에 대한 개념은 다 알죠. 중량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하고 친해집니다. 요거는 만약에 200입니다 200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5m가 떴다 기준으로 했을 때 200 헤드를 갖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잡게 되면은 서밍을 딱 걸면은 얘가 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더 뜨고 싶어도 중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하고 친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얘가 뜨는 게 3m 뜰 거, 얘는 2m 또는 1m 밖에 안 떠요. 그래가지고 조류가 쭉 가면서 얘가 중량 때문에 쿵 찍겠다가 들릴 수도 있고 쿵 찍겠다가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헤드가 최대한 바닥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채비 운용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은 바닥권 옛날리기 또는 그 다음에 바닥권 탐색하실 때, 조류가 특히 느릴 때 바닥권 탐색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 발을 반대로 조류가 느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조류가 빠를 때라고 했는데 조류가 빠를 때는 그렇게 쓰고 조류가 바람이 없거나 조류가 살이 물 때 살이 물들을 제외한 조금 물 때 조류의 간만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유속이 느릴 때 그럴 때는 똑같은 포인트에서 만약에 150을 썼으면은 얘를 갖다가 120 또는 100으로 낮추시는 걸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낮추셔야 됩니다. 얘를요 말을 바꾸면은 참돔이 얘를 끌고 가려면은 150g에 대한 부력값을 뺀 나머지 저항값을 갖다가 얘가 참돔이 물고 들어줘야 돼요. 끌고 가든지 최소한 150g을 갖다가 들고 끌고 가는 얘기라. 얘는 200에 대한 저항값을 갖다가 부력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갖다가 얘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참돔 입장에서 이물감이 훨씬 더 중량이 높을수록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까? 설명 일단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방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요 부분 배에 가서 다른 분한테 설명하면 요거 잘 이해 못 하던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류 빠를 때 똑같은 수심권에서 조류가 빠를 때는 헤드의 물결을 갖다가 무조건 올리세요. 바닥권 특기 바닥권에서 무조건 쭉 탐색할 때는 중량을 갖다가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떠요. 150이 크게 뜨는 것 같으면은 120, 200g 올라가면은 안 뜹니다. 이거 잠깐만 마이크 하고 갈게요. 다 돼갑니다. 예, 이해되시죠? 일단 설명이 크게 어렵진 않죠. 예, 반갑습니다. 헤드의 무게 선택하는 거 일단 이해했죠? 자, 그리고 라인에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채비 운영법하고 바닥을 찍었을 때 설명드릴게요. 서해권은 조류가 빠를 뿐이지 수심이 그렇게 남해권 출신들이 서해권 타이라바 가면은 제가 깨놓고 얘기해서 제가 한 시즌밖에 서해권 안 해봤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생타이하고는 서해권 가서 해보니까 초반에 입질 패턴이 조금 리트리버 해가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덜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아마 작년에 샤코 타고 갔을 때 제가 느낀 건데 그때는 좀 그랬는데 그거 한 30분 정도 빨리 패턴 찾아내면은 금방 잡아냅니다. 어쨌든 간에 고기가 물 수 있도록 꼬시는 방법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충분히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씨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랬노. 기준을 갖다가 무조건 남의 기준에 해가지고 일단 하십시오. 내가 말하다가 지금 글자 보다가 이러니까 방금 할 말을 갖다가 솔직히 까먹습니다. 그러면 되고 채비를 갖다가 무조건 운영하는 방법은 참돔은 저수온기 그리고 지금 시즌에 수온이 하여튼 저수온기 예민할 때 서해권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아씨 예민할 때는 예민할 때는 바닥에서 안 뜨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본적인 채비 운영은 이렇습니다. 얘를 200을 달든 100을 달든 150을 달든 상관없이 바닥에 무조건 쿵 찍고 리트리브 쿵 찍고 리트리브입니다. 무조건 바닥을 갖다가 쿵 찍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타이라바 방법 채비 해가지고 캐스팅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버티칼로 제자리에서 선발 눌러가지고 채비를 갖다 쭉 내리십시오. 그냥 막 내리지 말고 서밍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에 스프를 갖다가 저항을 갖다 살짝만 걸쳐주면은 이게 백넛이라든지 채비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이게 스프리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은 무조건 백넛이라는 게 생깁니다. 얘가 속도가 더 빠르면 안 돼요. 채비가 더 빨라야 돼요. 그 너무 스프가 엄지손가락을 깊이 대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늦겠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짝만 그냥 마찰만 정도 준다 생각하고 채비를 내려주십시오. 바닥에 채비가 쿵 찍히면은요. 뭐를 지키느냐 팁 자체 낚싯대 팁 자체가 끝이 이렇게 숙여져 있다가 바닥을 쿵 찍는 동시에 얘가 안녕하세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를 갖다가 멈춰요. 쿵 찍겠다가 다시 갑자기 배가 밀리면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숙이는 그런 팁의
그 모양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해보시면은, 해보신 분도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무조건 바닥 패턴은 쿵 찍고 리트리브. 그 다음에 몇 바퀴 감았느냐 따라 틀리지만 무조건 다시 쿵 찍고 리트리브. 리트리브인데 참돔은 서해권 남해권 상관없이 바닥에서 그날 몇 메다에 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리트리브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리트리브 속도를 갖다가 선장님들이 표현하실 때 5m입니다 또는 2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충 그러니까 선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대충 그 수심권에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배에 만약에 10명이 타든 17명이 타든 15명이 타든 사용하는 릴에 기압비가 다 틀려요. 그 옵션 자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갖다 감아도 스타드랙을 갖다가 측면에 스타드랙을 갖다가 얼마큼 열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대충 본인이 감았을 때 한 5바퀴 정도 드랙을 많이 늘어놨으면은 7바퀴 감으시면 되잖아. 그거를 5바퀴 감은 분이 못 잡고 7바퀴 감은 분이 잡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바닥권에서 몇 메다권까지 내가 채비를 갖다가 올렸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빨리 익히시고, 무조건 바닥에 쿵 찍어가지고 오래 있지 말고, 하다못해 불안하면은 바닥 근처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싶으면은 쿵 찍고 나서 얘를 갖다가 슬랙, 이 배부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둥둥둥 떠내려가면은 채비가 내려오잖아. 채비는 무겁기 때문에 쿵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임이 우리가 얘기하는 배부름 현상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조류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어쨌든 간에 일직선으로 펴져야만 얘가 그 다음부터 감기든지 액션을 갖다가 먹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서밍, 이 설명을 다 해야 되나? 빨리 합시다. 그러면 서밍이라는 동작을 갖다 일단 한 개를 제가 같이 설명을 딱 해가면서 할게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것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서밍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기인데 본인이 헤드를 갖다가 몇 그램 사용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이 무겁게 보이는 이 뽕돌 메탈 겔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은 얘는 점점 떠게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전을 하려고 뜨는 것처럼 얘는 한쪽에 잡혀있는 낚싯대 끝에서 얘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붕 떠요. 근데 한정없이 뜨는 건 아닙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중량에서 뜰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해봤자 한 15m 이상 이렇게 막 뜨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0m까지는 붕 뜰 수 있습니다. 조류가 빠른 발수록 더 많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닥을요,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자, 이 화면이 거꾸로 나와서. 자, 바닥에 쿵 찍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딱 잡으면요. 자, 이게 엄지손가락을 생각할게요. 자, 바닥에 쿵 찍어서, 쿵 찍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딱 누르면은 얘가 다시 뜨겠죠. 붕 뜹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다시 수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각선으로 조류에 따라서 쿵. 그 다음에 누르면은 다시 붕 뜨고, 누르고 있다가 오래 누르면은 조금 더 뜰 거고. 요 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시 떼면은 뗄 때 그냥 떼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낳고 떼야 됩니다. 쿵. 이렇게 되면은 폴링, 이 메탈입니다. 이 뽕돌이 그래프가 요렇게 요 지그재그의 액션을 갖다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거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쿵 찍고 그 다음에 딱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누르면은 붕 떠가지고 놓으면은 다시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쿵 찍고. 근데 이 그래프가 바닥을 갖다가 최대한 촘촘하게 찍어야 되는데, 너무 헤드 무게를 갖다 가벼운 걸 쓰면은 이 떨어진 낙차 구간이 쿵 잡히면은 붕 뜨고, 그 다음에 낙하 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몇 바퀴 안 되면 상관없지만은 바퀴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올라가 가지고 떨어질 때 이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잡히면은 올라가고 내리면은 쿵 찍고, 잡히면은 올라가고 내리면은 쿵 찍고. 이 삼각형이 벌어지는 형태로 되면은 가운데 이 구간은 탐색은 아예 못 한다니까. 가운데 강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참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 삼각 각도가 자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는 그만큼 그 구간에 사이 구간을 갖다가 놓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서밍 동작. 그래서 쓰는 게 이 헤드를 갖다가 일반 헤드를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덩치인데 쉽게 해서 체중이 더 나가는 애들입니다. 똑같은 덩치인데 저하고 태국순녀하고 똑같이 100kg를 치더라도 태국순녀보다 제가 몸집이 더 작은데 쉽게 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생각하자고. 그러면 중량값에 대한 저항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텅스텐 헤드가 같은 부피일 때 무게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무거워요. 똑같이 생겼는데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애를 쓰게 되면은 뜨는 것도 많이 안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이런 각도, 넓은 삼각형 각도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정도 뜨는 것도 살짝 더 완만하게 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릴 때도 급격하게 폴링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런 그래프. 알겠죠? 요래서 이런 텅스텐 헤드를 씁니다. 근데 텅스텐 헤드를 갖다가 왜 못 쓰느냐? 이 텅스텐이라는 소재 자체가 100%는 없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게 이게 아마 뭐 90 몇 프로, 아마 납 순도처럼 90 몇 프로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 얘기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뭐 붙는 거 안 붙고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거다 아니거다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텅스텐이 100%는 안 돼요. 근데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코팅 안 된 거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텅스텐이 어느 정도 성분이 들어가면은 납패드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싼데 요즘은 온라인에 파는 거는 좀 싼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싫고 하면은 요런 거 국내 브랜드 뭐 몇 군데 있지만은 T볼이라고 로어 팩토리에서 나온 헤드가 있습니다. 컬러도 4가지가 나오고, 뭐 이런 저 헤드에 컬러는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헤드를 4가지 컬러 정도, 5가지 컬러인가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나온다고. 가격이 전부 비싸요. 지금 대충 보여드려도 180g 32,000원입니다. 비싸다니까. 한 개 해먹으면은 가슴이, 속이 아픕니다. 그런데 잘 잡는 사람들은 왜 이걸 쓰고 왜 이런 걸 채비를 갖다가 거침없이 덤벼내냐? 얘를 써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고기를 잡으면 되잖아. 깨놓고 이거 10개 써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느니, 그 조류 속도에, 조류가 빠를 때 수심이 얼마 되든 안 되든 바닥 빨리 천천히 다지면서 만약에 뻗는 조류일 때 채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텅스텐 헤드를 갖다가 써가지고 차라리 몇 마리 더 잡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잘 잡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떠나서 이런 텅스텐 헤드를 갖다가 쓰는 이유, 그 이유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텅스텐을 쓰는지 요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생미끼 그리고 타이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권에는 생미끼를 많이 해요. 제 아는 유튜버들, 우리 생활 낚시 강님 같은 경우는 생미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분이 남해 오면은 피똥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남해 와서 실력이 깊은 수심에 적응을 못 해서가 아니고 바로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활성도가 남해권 애들도 초반 시즌 잠깐 빼고는 활성도가 서해권보다 못합니다. 첫째로는 머리수, 개체수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여가지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애들을 꼬시고 싶어도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생미끼로, 생타이로 하려고 하면은 마리수가 못 잡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니까. 근데 낚시 가가지고 너무 못 잡으면은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조항 사진 찍을 것도 없고 또 면목도 안 쓰고. 그래서 남해권 쪽에서는요, 가급적이면은 청개찌내로 부르는 청개비를 갖다가 쓰십시오. 무조건 청개비를 쓰는 게 잡습니다. 혼자 고집 피우고 있지 말고 청개비를 쓰세요. 제조권처럼 아예 참돔 밭인데 그런 데 가서는 진짜 막말로 손가락만 넣어도 잡습니다. 개체수가 많잖아. 사이즈도 더 많고, 그리고 애들이 그 수온이라든지 놀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이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만 찍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애들이 바로바로 반응한다고. 서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권에서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생타이로 해도 괜찮지만, 생타이 하는 게 또 뭐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청개비 다세요. 알겠죠? 청개비 다는 방법, 청개비 길이가 짧은 거 쓰지 마십시오. 내장 터지가 있는 건 안에 내장 가지고 뭐 꼬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짧으면은 얘를 꼬실 수 있는 그 꼬리가 흔들리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액션이 이 타이가
모양이 안 좋으면은 별로 뭐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조금 길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눈에 길게 비지 고기한테는 한번 당기면은 이 한 15cm 정도 된 청개비들도 한 방에 들어옵니다. 한 방에. 청개비 길이 상관없이 청개비 온 거 다 쓰시고, 제가 라이브 현장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지렁이 보면 한쪽엔 꼬리고 한쪽에는 슬림하게 꼬리고, 꼬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꼬리 다 썩어 빠진 거 그거 쓰지 마십시오. 안 문다. 안 물어. 대가리 쪽에 보면요,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처럼 이렇게 목도리를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 침 나오는 부분 옆으로 해가지고 그 목도리 부분을 그래갖고 아예 관통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좀 뭐고 파이가 작은 좁은 청개비는 2마리, 알겠죠? 2마리. 그리고 좀 큰 애는 바늘 단차가 있잖아. 바늘 단차가 있으면은 좀 긴 애는 앞쪽에서 먼저, 요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짧은 쪽, 요 묶음 부분에서 조금 짧은 쪽이 있고 긴 바늘이 있습니다. 이 단차가 조금씩 납니다. 이 타이라바 채비가. 지금 보시는 거는 야마시다 그 3단 저 채비 세트입니다. 제일 앞쪽에 제일 긴 거를 달아요. 그래서 선발대 팀이 긴 지렁이 가지고 일단 파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조금 짧은 애들, 요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요쪽에 안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얘보다는 조금 그 작은 애들, 그걸 갖다가 2마리 또는 얘처럼 바늘이 많이 3개다. 3개면은 지렁이 한 마리 그렇게 온 걸 달아 가지고 쓰십시오. 그러고 청개비 아끼지 마세요. 생미끼 하면서 청개비 아끼면은 또 낚시 못 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준이장님이 남의 건 가서 그래. 개체수 없을 때 가셨겠지, 준이장님이. 패턴 말면 이 바닥만 쿵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도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리트립 하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기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지. 개체수가 많을 때는 쿵 찍고 서밍만 살짝만 걸면은 바로 그냥 두두두두 해가지고 바로 후킹까지 연결됩니다. 저 후킹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마노 타이 핫하는데 그거 몇 개 보여주세요. 시마노 타이가 어딨노? 시마노 타이 그거는 저 윤성조고 가야 시마노 타이지. 그 며칠 내로 제가 윤성조고 가가지고 시마노 저 헤드 액션이 좀 틀립니다. 일명 그 G홀더처럼 생겨가지고 헤드가 연결되어 있고 유동식입니다. 유동식인데 라인이 접합 방식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그 시마노 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윤성 가면은 실물 보고 소개하겠는데, 그거는 채비 운영이 중요한 거지 운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 쓴 사람이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 채비에 맞게 운영을 하니까 되는 겁니다. 조류가 칠 때는 높여라. 조류가 칠 때는 무조건 헤드에 중량을 갖다가 올리라. 아니면은 텅스텐 헤드로 가라. 하고 텅스텐 헤드 시에 대한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포인트에서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게 낫다는 거. 그래서 2자리 갖다 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중량, 같은 부피 대비했을 때 중량 자체가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텅스텐 소재를 쓰고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사 설명했고, 합사에서 연결되는 이 쇼크리드라는 걸 얘기할게요. 쇼크를 갖다 쓰는 이유는 합사를 갖다가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합사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합사에 전달되어 있는 그 충격 자체, 그러니까 고기가 후킹을 했을 때 그 충격 자체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면서 고기 힘을 뺄 때 저는 필요해서 쇼크리드를 한다는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쇼크리드의 길이는 다양합니다. 몇 메달을 하는 게 이게 옳으냐, 그거는 자기가 몇 호를 쓰느냐, 몇 호의 합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장력 값을 갖다가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낚시물이 몇 번 합사만 나오면은 이 쇼크리드 할 때 강조를 드립니다. 곱하기 3만 무조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쇼크리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085 합사를 갖다가 저는 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만약에 3을 하게 되면은 2.3824, 2.45라는 게 나오죠. 근데 2.45라는 쇼크리드는 시중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5라는 게 있고 3호라는 게 있다고. 장력이 사용하는 합사하고 장력을 갖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지, 뭐가 한쪽이 세면은 합사가 터진다고. 그 매듭이 터지든지.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일단은 묶음 방법 빼고 얘를 제외하고 제일 비슷하게 가려면은 무조건 비슷한 장력을 갖다가 값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3 정도 기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08 합사는 보통 사용하는 게 2.5 그리고 3호 쇼크를 갖다가 연결하시는 게 제일 고기를 잡았을 때 합사에 힘을 분산시키고 쇼크에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랜딩하기 제일 적합한 그런 세팅법입니다. 근데 이 쇼크의 길이가 길냐 짧으냐에 따라 가지고 또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론이에요. 쇼크가 카본도 있지만 카본이라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쇼크리드란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은 목줄입니다. 목줄. 흘림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고기 바늘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에요. 이 줄 자체는 고기에 힘을 빼는데 제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거리, 캐스팅 했을 때 비거리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하는데 고기 자체가 뭐부터 쓰면 되노? 하여튼 이 3호 합사를 갖다 썼을 때 길이를 갖다가 너무 길게 줘도 채비 운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합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kg를 치면은 이 쇼크리드 3호가요 길면 길수록 얘가 버티는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쇼크의 길이가 그 버티는 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바늘 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줘버리면 합사가 터지잖아.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맞췄는데 제일 적당한 거는 3호를 했을 때 2.5를 아까 제가 38, 24 해가지고 2.45가 있어야 되는데 2.4가 없으니까 2.5호. 근데 2.5보다는 통상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보통 3호를 갖다가 세팅을 많이 합니다. 08호 기준 했을 때 그냥 3호 세팅을 갖다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해하죠? 이 3호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쇼크에서 받아주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만약에 미끌림이 생기거나 하면은 합사 쪽에 무조건 나가요. 합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제한값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사 중간이 나갈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을 잡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직결 부위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크의 길이는 3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m 5m에서 많이 주면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10m까지도 씁니다. 어떨 때는 15m까지도 쓰긴 쓰는데 좀 큰 애들이 있으면은 거기 힘 빼고 드랙 조절 해가지고 저는 한 15m까지도 씁니다. 근데 15m를 넘기려면은 좀 오바고 길게 하면은 3호 10m 그게 아니면은 한 5m 정도만 해도 어지간한 참돔 드랙 조절 해가지고 그 잡는 충분한 세팅법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합사를 갖다가 4호 똑같은 08호 합사에 4호가 쇼크리드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가 길이가 3호 쇼크리드 길이 할 때보다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됩니까? 생각하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3호 쇼크리드만 쓰면 되는데 집에 내가 4호 나이론 줄이 있든지 쇼크가 있어. 카본 줄이 있어. 4호를 썼을 때는 그러면 더 짧게 됩니까? 더 길어야 됩니까? 뭐 말도 하기 싫나? 아유, 대답도 없습니다. 쇼크가 굵기가 굵어지면은 말 그대로 그래 이래 좀 대답해주면 얼마 좋노. 순창님 얘기대로 짧게 써야 됩니다. 3호하고 4호는 무조건 굵기가 어쨌든 굵기로 얘기합니다. 굵기가 더 굵죠. 4호가 준이장님 왜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다. 자, 이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굵기가 더 굵으면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저항값이 더 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줄이 이런 굵은 동아줄 줄을 10cm만 잘라도 그 줄에 묶여 가지고 뭘 당기면은 힘 전달력이 엄청납니다. 그 줄이 터질 수 있는 한계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 줄이 굉장히 머리카락처럼 가늘잖아. 근데 짧으면요 이렇게 잡고 탁 당겨 보세요. 바로 터지지. 얘를 갖다 길게 하잖아. 가늘면 가늘수록 무조건 길게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굵으면 굵을수록 무조건 짧게 한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쇼크리드 세팅법은 선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사무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갖다 갖고 가는 거라니까. 요거는 적어도 로우 낚시꾼이라면 무조건 세팅법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4호를 했을 때 무조건 내가 만약에 5m를 갖다가 3호 줄을 했을 때 5m를 했는 것 같으면은 4호 줄을 했으면요 4m 또는 3m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산상으로 해가지고 딱 몇 m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묶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낚시는 그 정도 공학기 계산기까지 두드려가면서 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쭉 뻗었을 때 한 1m 80 정도 됩니다. 본인이 2m라고 보통 쳐요. 그러면은 한 발,
2발 이래가지고 한 4m 거기서 조금 더 빼고 묶었을 때 매듭에서 짜투리 날아가는 거 빼면은 대충 한 2발 반 정도 패면은 5m 같아요. 그러면은 3호줄을 다 써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는 4호줄 또는 5호줄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 둘 할 거를 어떻게 돼? 하나 하고 한 반 정도만 빼가지고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야 합사를 갖다가 살릴 수가 있다니까. 아니면 고기고 뭐고 여 쇼크리드에 달려가지고 합살 날리면서 자동빵 날아갑니다. 그죠? 3m를 써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드랙을 갖다가 얼만큼 여는 것에 따라서 틀리다니까. 5m라고 제가 정답을 드린 게 아니고 무조건 드랙 조절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쇼크리드 길이를 갖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쇼크를 작게 쓰려면은 무조건 드랙을 갖다 그만큼 더 열어야지. 그래야 고기를 힘을 갖다 뺄 수 있는 여유 구간을 두는 거지. 그죠? 이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듭에 대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직결 매듭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혹 하는 겁니다. 혹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크 아직 이어폰 안 돼. 자, 루어 낚시꾼들 깨놓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별 가지가지의 노트, 그러니까 매듭법이라는 게 한국 유튜버들 관심 끌기, 그리고 일본 애들 관심 끌기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1m 이상급의 뭐 참돔을 잡는다 그런 장르가 아니고, 기본 잡히면은 30부터 해가지고 좀 크면은 잘 만나면 서해권에 80입니다. 운 좋게 잘 터지면은 메다 이상의 참돔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시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럼 통상적으로 보통 한 뭐 뻗띠라고 부르는 뭐 한 10cm부터 한 80cm 정도까지를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서해 남해권 영역의 장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라인은요, 요즘은 옛날처럼 625 때 만든 그런 합사 라인이 없습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까 말씀드린 중국산 영파를 쓰시든 1호를 쓰시든, 그 다음에 쇼크를 갖다가 카본을 쓰든 나이론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론이 오히려 큰 고기 잡을 때는 쇼크리드 살 때 카본 사지 마세요. 차라리 나이론 쓰십시오. 나이론이 늘어나는 성질이 많으면서 큰 고기 힘 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세팅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이론이 훨씬 더 큰 고기 잡을 때는 차라리 나이론을 쓰시라고. 액션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충분히 다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끔 얘기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을 또대가면서 낚시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럼 이 매듭을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듭을 갖다 이것저것 제가 좀 많이 해보잖아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봅니다. 근데 버티컬 타입의 캐스팅이 아닌 기본적으로 한치 낚시 그리고 타이라바 낚시 같은 경우는 올브라이트라고 부르는 쇼크리드를 살짝 끌어가지고 두 줄로 만들어가지고 고기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 고리 부분에서 빼가지고 집게라는 요 방식만 써도 이 버티컬에서 올릴 수 있는 어지간한 고기는 전부 다 올립니다. 근데 왜 매듭이 중요하지 않냐면은, 매듭 이 부분만 너무 강하면요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 연결되는 부위가 목으로 찰게요. 머리하고 목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찰게요. 만약에 식인종이 사람 머리하고 몸을 잡아가지고 당긴다,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됐으면요 오히려 약한 쪽이 터진다니까. 매듭이 에퍼지 노트급 이상을 갖다가 넘기가지고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뭐 4번 5번 묶는 매듭 방법을 갖다가 타이라바트 쓰면은 오히려 그 매듭 부분만 남고 합사의 그 강도보다 매듭 강도가 더 좋아버리면은 그 합사에 연결된 부위가 오히려 더 터집니다. 개미 잡아가지고 당겨 보세요. 그 모가지인데만 똑 떨어지듯이 그래 떨어진다니까. 동호회 특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을, 폼 잡고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거 에퍼지 노트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에퍼지 노트 해야 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달나라 조법으로 무조건 해야 돼.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터잘못도 100번 넘게 이상 터잘못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매듭법에 혹하지 말고 올브라이트 매듭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정도 매듭이라도 차라리 줄을 안 올라게 타게 해가지고 차라리 정상적으로 그냥 제대로 묶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 하시는 게 오히려 채비가 더 안 터진다니까. 무슨 큰 고기 잡아가지고 올브라이트 해가지고 터질 것 같습니까? 안 터집니다.
본인이 터지는 경우는 뭐가 터지느냐, 매듭이 순탄하게 나사형으로 해가지고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한 2칸, 3칸 정도는 겹쳤을 때, 매듭이 겹치는 구간이 많을 때, 그러면은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힘을 받으면은 당연히 터집니다. 그거는 본인이 매듭을 잘못한 거고, 올브라이트만 해도 됩니다. 제발 좀 그런 매듭법 찾아가지고 그 타이라바 낚시할 때 금방 해가지고 바로 딱 세팅해가지고 하셔야지, 포인트 벗어나고 나가지고 혼자 FG 해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낚시한다고 쇼할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매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쇼크리드 나이론 써도 되고 카본 라인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로우 낚시는 조금 그래도 고급 용어, 전문 용어 쓰는 것처럼 해줘야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무시 당하기 싫어서 무슨 노턴이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매듭. 한국 사람들은 자꾸 한국말 또 써줘야 되잖아. 매듭. 가이드 통과하는데 문제지만 칭칭 올브라이트. 예, 그렇죠. 버티컬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올브라이트 매듭법이 안 좋은 게, 빨리 하나 묶어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쇼크가 채비가 나가는 캐스팅 되는 방향으로 얘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잘라도 그 매듭이 딱 부딪혀. 그 부분으로 캐스팅하게 되면은 가이드가 탕탕탕탕, 추가 무거우면은, 메탈이 무거우면은 던질 때 별로 몰라서 그렇지 가이드를 갖다가 데미지를 갖다가 탕탕탕탕 줘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매듭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기본적으로 한 15바퀴 정도가 가이드 간섭이 제일 적은 그 거리가 나옵니다. 이 곱하기 3이라는 이 합사와 쇼크리드 세팅을 했을 때. 근데 그거보다 한 번 갔다가 오면 되는데, 그걸 또 불안해 가지고 2번 갔다 오면은 여기 강도만 세지고 나머지 거기서 딱 떨어지는 구분이 약하다니까. 개미 모가지 무조건 생각하십시오. 개미 모가지입니다. 개미 잡아가 당기면은 개미가 지 몸무게에 몇십 배를 갖다 드는 애들입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 매듭에 대 가지고 타랍하면서 무슨 FG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FG는요, 줄이 좀 굵어야 이게 균등하게 묶을 수 있는 그게 되지. 그게 보빈을 사용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합사가 가능면은 굳이, 합사가 가능고 쇼크리드가 가능면은 굳이 FG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FG 하려면은 시간이 이제 더 걸리니까, FG 빨리 하는 방법은 제가 하여튼 다시 정리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정도만 해도 버티컬, 바로 내리는 버티컬 타입의 한치낚시 또는 타이라 방식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가 틀리느냐, 캐스팅 할 때, 무늬 요정을 잡을 때, 멀리 캐스팅 할 때,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캐스팅 할 때 그 받치는 그 저항값이, 열이 굉장히 가이드를 갖다가 때리면서 큽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매듭이 자체가 연결 부위가 터집니다. 합사가 터지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일반 올브라이트라는 매듭법을 쓰셔도 충분하게 상관없습니다. 예, 홍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혈액 전차 매듭, 얼마 전에 제가 혈액 매듭법이라고 유튜브에 그 흘림낚시 하시는 분이 올린 거 봤는데, 혈액이든 전차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요거 쓰는 분들이 단점만 아시면 됩니다. 전차만 해도 기본 타이라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랙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 따라 가지고 그 매듭법이 성공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 전차 매듭, 그러니까 우리 보통 면사 매듭을 갖다가 양쪽에 묶어 갖고 당기는 이 방식의 매듭법은 그 부위가 라인이 쉽게 해서 가는 길이 쭉 가다가 그 마디 부위만 조금 굵어져 가지고 거기에 힘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그래서 이 부분이 미끄럼질 할 때 순간적으로 탁 당기는 행동만 안 하면은 전차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고기 빠질까 봐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냥 리트리브만 계속 할 그 자신이 있으면은 전차 매듭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제일 말씀드리지만 매듭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랙을 갖다가 처음에 세팅할 때 조절을 갖다가 제대로 해놓고 하느냐 안 해놓고 하느냐. 근데 너무 열어놓고 하면은 혼자서 계속 제자리에서 미끄럼 생겨갖고 지 혼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래 얘기하면은 일단 기본 채비 패턴 운영까지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로드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조금 따라가가지고 견착 잘하고 겨드랑이 견착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리트리브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로드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채비 운용하느냐, 후킹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그 뒤에 문제입니다. 예, 죄책감 갖고 잡아야죠. 칼립소님, 임산부 참돔도 어쨌든 생명체에 새끼를 갖다 놓으러 가다가 우리가 꼬시가지고 잡았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용왕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오늘 와서 참돔 찜 하나 해물라고 참돔 큰 놈 한 마리 그냥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시고 참돔 잡으십시오. 그래 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채비에 대해 가지고 짧게 설명할게요. 1시간 반이 좀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쇼크리드 시중에 보시면은 조무사에서 프릭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300m 짜리인데 가격이 10,000원대예요. 이거는 예전부터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거 싼 거 쓰면 됩니다. 근데 500m 간격인 거 큰 거 있죠. 그런 건 안 좋은 게 줄 자체가 균등하지 못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나이론을 대충 뽑아낸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꼭 간격 있는 방식이 뭐 평행공사가 맞든 안 맞든 뭐 그런 라인 쓰시든지, 아니면은 집에 있는 50m 짜리 그 나이론 가져가셔도 됩니다. 3호냐 4호냐, 또는 뭐 불안하시면은 3.5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라인인데, 베이직 FC는 지금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뭐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고, 구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프릭스게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라인도 괜찮고, 그리고 이 짬이 YGK 카본 100이라는 100m 줄 라인도 괜찮습니다. 예, 낚시생강님 반갑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대충 아세요. 요건 낚시방 가서 여러분들이 사실 장소가 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게 저 가마가치 제품입니다. 요거는 가마가치 제품이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제일 그래도 인기 많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파동, 야마시타 파동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린데, 이 파동에 대해서 뭐 조금 장점이 있다 없다 그 차이지, 폴링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폴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 타입의 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마가치에서도 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원구가 출시가 되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공통점은 이거 테일워크 거, 이런 거고, 차이가 뭡니까? 요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모델인데, 스커트 넓적한 거는 타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가늘게 쭉쭉쭉 뽑힌 거는 스커트라고 합니다. 스커트의 양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점점 양이 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서기권 하시는 분들, 빠른 조류에 가장 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게 뭐 카치 이 아부가르시아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서브로 채비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개 더 있어요. 요거를 채비를 갖다가 공중에 안 띄우고 기본 메인으로 헤드가 바닥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채비가 라바 채비가 크게 포인트를 갖다 벗어나지 않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서브로 메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아부가르시아에서는 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고기를 꼬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소리 내는 거는 그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을 꼬신다기보다는 채비를 갖다가 바닥에서 크게 안 띄우고. 아부가르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타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요 자체 이 떡잎 자체가 넓적해요. 넓적하기 때문에 조류가 없는 날에 슬로우 리트리버를 할 때 이런 타이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파장을 갖다가 막 일으키려도 조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잎이 좀 꽈배기로 꼬여 있든지 아니면은 넓적한 애들, 그런 애들은 조류가 조금 적을 때, 조류가 느릴 때 리트리버 하시면은 얘가 파장을 갖다 일으키면서 고기를 갖다가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야마시다 이런 웜,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인기가 있는 다이아 모델 중에서 이 컬러빔 시리즈 알죠? 컬러빔 컬러 3가지 있는 거, 그런 것도 응용해 보시면은 도움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스커트가 줄어든 이유가 이 희한한 아저씨가 만든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타이라바 낚시꾼이라면은
거의 열에 9명, 8명 정도는 사용한다는 바로 나카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이 챕입니다. 이름도 아시죠? 나카이 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카이 튜닝 제품입니다. 일본에 보면요, 참돔 낚시를 좋아하는 아저씨 중에 나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 방법 저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돔을 잡다 보니까 그 개체수가 물론 일본은 많잖아. 그런 데서 테스트하니까 테스트가 답이 빨리 나오겠지. 근데 이 나카이 아저씨가 세팅을 갖다가 요 방법 저 방법을 해보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잘 못더라 이거지. 그 조건은 일본 환경에서 만들어낸 아이템이다. 어쨌든 간에 이 아저씨가 만든 게 이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유통되고 한국 너가 한번 서봐라 해가지고 딱 유통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박이거든.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 일본에서 무조건 대박 나면 한국에서도 대박 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환경이 틀려요. 첫째, 개체수가 틀리고 잡는 수심권 자체가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그냥 참고해가지고 썼는데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먼저 정보가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써보니까 잘 잡히거든. 잘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떤 아이템 써도 잘 잡습니다. 어지간한 걸 써도 채비 패턴이 중요한 거지. 채비를 가지고 잘 응용을 잘해요. 아무튼 이 나카이 아저씨가 튜닝을 한 제품, 그래서 일본말로 나카이 튠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국에서도 나카이 튠이라고 제품이 출시돼서 다양한 컬러가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특징이 뭐다? 사이드에 붙어있는 이 스커트는 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최근래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 스커트가 점점 줄어들고 타이의 컬러 그리고 타이의 모양을 갖다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변형이 갔는데, 이 나카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이 회사 제품도 기존에 요런 타이만 너무 고집하다가 최근에는 요 타이가 느린 조류가 약할 때 사용해라고 이 떡잎 자체를 갖다가 조금 더 큰 타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 떡잎 자체가 꽈배기로 꼬여있는 제품들도 나오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좋을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고, 아무튼 이 잎떡잎 자체 타이 자체가 조금 더 넥타이가 하르베처럼 늑득한 그런 타이를 갖다가 응용한 제품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기가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야마시다 걸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야마시다 제품 지금 이 꼴뚜기 기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야마시다에서 만든 이런 제품처럼 이런 애들이 많이 닮으면 닮수록 마이너스라니까. 조류가 많이 타거든. 조류가 그나마 좀 느리면서 개체수가 많은데, 개체수가 어느 정도, 조류가 너무 느리면 참고로 참돔이 안 봅니다. 기본 조류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드리블 속도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꼴뚜기 형태로 되어 있는 스커트 타이는 개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제주도 그리고 서해권 가실 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컬러 기본적으로 뭐다? 물색이 좀 탁할 때는 어떤 걸 쓴다?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녹색이 국내에서는 실제로 거의 그 악성 재고였습니다. 녹색 잘 안 나갔습니다. 거의 악성 재고였습니다. 근데 이 물색이 탁할 때 요거를 갖다가 몇 명이서 계속 홍보를 하니까 이 그린 계열이 물색 탁할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다이와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야마시다 제품도 마찬가지고 거의 메인 제품이잖아.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표준 락가이트 모델입니다. 정녹에 제브라가 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녹이 그냥 일자냐, 아니면 녹이 최근에는 꽈배기고 적이 일자냐. 아무튼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 중 한 개입니다. 락가이톤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요 컬러를 갖다가 무조건 기억을 하셔가지고 사세요. 까다 잘못하면 악성 재고만 다 쓸어온데 참고하십시오. 저는 일단 분명히 말씀드렸다. 기본적으로 핑크에다가 투명도 괜찮은데 조류 탁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물빨 빠를 때는 무조건 조류가 깨끗할 수가 없다니까. 그 전전날에, 그러니까 조류가 조금 그 안착이 되는 날, 살이 지나고 나면은 물 상부의 뿌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바닥으로 점점 깔아놨잖아. 그 8물, 9물, 10물 정도 되면은 바닥까지 거의 침전물이 그 바닥까지 깔아놨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은 오히려 참돔이 어필하기, 참돔의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번호는 번호 모르겠습니다. 번호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래가지고 일단 채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 안 했네. 요거 일단 3번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번만 요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동리를 갖다가 저는 전동리를 씁니다. 저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사실 전동리를 써요. 그리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동리를 쓰는데, 전동릴, 대구 낚시, 그러니까 지깅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리를 쓰면은 고기가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서는 사람이 무조건 빠진 게 아니고, 서는 사람이 텐션을 갖다가 안 잡았기 때문에 빠뜨리는 거지, 이 전동릴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전동릴은요, 타이라바 낚시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한치도 마찬가지고, 타이라바 낚시에 또는 한치 낚시, 그리고 지깅 낚시 할 때 전동릴을 쓰는 거는 하나의 장르로 보셔야 되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는 사람이 똑바로 안 서니까 이거 써가지고 무작정 그냥 윙 올려놓고 옆에서 히트 이라고 그 낚싯대를 갖다 그냥 멍청하게 들고 있으니까 너울이 없는 날이 없잖아. 움직이면서, 배가 움직이면서 텐션이 풀리면서 그 사이에 빠진다고. 그러면 그 전에 동작도 리트리버가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빠지는 거지, 전동리를 쓴다고 이게 머구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동리는 하나의 장르예요. 전동리 쓰시는 분들 특히 그랬으면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드랙을 갖다가 반드시 얘도 드랙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리버, 자동 오토 리트리버 갖다가 걸어놓은 상태 같으면은 이게 계속 꼴랑꼴랑 하잖아. 꼴랑거릴 때 이때 따라 내려가지 마세요. 손은 가만히 있고 허리만 내려가지. 얘까지 같이 내려가니까 이게 참돔은 입안에 섞여질 재질로 되어 있다 이겠습니다. 호킹이 특히 낙하이돈 쓰시는 분들은 바늘이 감속론 바늘 2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킹이 제대로 안 돼갖고 입술에 설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 애들이 조금만 털면은 물속에서는 참돔이 힘이 더 좋습니다. 물 밖에 나와야 우리가 사람이 힘이 좋지.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니까. 항상 손은 텐션을 갖다 최대한 유지해 놓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든지 해야지. 이 팔은 무조건 텐션을 갖다 잡고 있어야 돼. 처지면은 오히려 더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천천히 따라 넣으면서 텐션 유지하면서 자세를 갖다 안정적으로 랜딩 준비를 갖다 하시든지. 그죠? 선 사람 잘못 맨몸 때문에 이 이상한 오해들이 있는데 하나의 장르예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 써서 그런 거지, 이 전동미를 쓰는 사람들 괜히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부가라시아 제품은 미끌림이 심한, 아부가라시아 제품이 미끌림이 심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야마시다 제품이 미끌림이 더 심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바늘이 3개예요. 아부가라시아 제품은 바늘이 3개입니다. 그 가운데 루어를 걸 수 있는 나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쓰지 말고 빼고, 그거 괜히 채비 저끼리 걸립니다. 보시면은 이거 참돔 바늘 거의 12호입니다. 여러분들 참돔 바늘 12호를 갖다가 세팅되어 있는 게 야마시다 파동 밀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오히려 미끌림이 더 많아야지. 미끌림을 갖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단 한 개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수심이 60m권 이상 정도 넘어가는 좀 어느 정도 깊은 수심에서 카운트리를 쓰잖아요. 카운트리 세팅해가지고 쭉 흘리면은 50m 정도, 전체 선장님이 불러주는 수심의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서밍 단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거쳐가지고 채비를 갖다가 바닥까지 안착시키십시오. 시키다가 거의 다 돼가면은 한번 꾹 눌러갖고 채비를 갖다가 쭉 펴주세요. 펴줬다가 바로 엄지손가락 갖다가 놔주세요. 그럼 얘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프리폴링 합니다. 그래가지고 쿵 찍으면은 이 전체 슬랙 라인이 현저하게 준다니까. 그러면 미끌림을 갖다가 피하는데 훨씬 더 도움됩니다. 오래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쿵 잡아가지고 슬랙 라인 일자로 텐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깊은 수심일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빠른 조릴 때는 살짝만 잡아줘도 슬랙 라인이 금방 잡힌다니까. 요거 기억하시면은 미끌림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초 탑니다라고 가면은 더 텐션 잡을 준비를 갖다 빨리 하셔야지. 쿵 찍고 나서 얘를 갖다가 감기 시작하면은요, 처진 줄도 물론 정리되지만 낚싯대 끝에 쿵 팁이 들리면은 얘를 갖다가 점점 허리 숙이가 안녕하세요 시키고, 안녕하세요에서 한계점이 왔을 때 그 다음부터 채비가 올라오잖아. 그래갖고 바닥에 미끌림을 갖다가 방지시키기 위해서 채비를 들어주는 거잖아. 그거는 본인 채비를 갖다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채비 운영을 하는 걸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상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한번 현장에 가서 써보시면은 아마 미끌림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 가서는 텅스텐 써도 저 채비 안에 물 확률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쿵 찍자마자 빨리 뺐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게 유동식, 이 유동식 타이라바만 나온다는 게 일단 제일 잘못입니다. 타이라바 자체가 얘가 항상 유동식으로 알렸던 게 원래 뭐냐면은 얘가 채비가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묶여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요 위쪽에다가 고리가 있어갖고 여기에다 쇼크를 바로 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요 밑채비를 갖다가 뽕 뚫은 바닥에 안착시키고 얘만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탐색을 해가지고 조금 어필을 갖다 준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 바로 위에 매듭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에 버티컬 액션에서는요 유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을 왜 하냐, 말 그대로 얘들이 흡입을 할 때 타일을 물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지렁이를 물고 청개비를 물고 흡입을 할 때 얘 무게는 바닥이 찍혀있는 상태잖아. 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에 저항이 걸린 상태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이물감을 갖다가 예민할 때는 얘가 뽕돌의 저항은 최소한 놔두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흡입을 갖다가 제대로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채비 내려라, 지렁이 달든 안 하든 채비 내리잖아. 이게 텅스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바닥에 쿵 찍으면은 얘가 타일을 갖다가 만약에 저 스커트를 누르게 되면은 까딱 잘못해가 미끌림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게 뻗는 조례에서 얘가 쿵 찍고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조로 때문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나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감아요. 감으면은 이 상태로 얘가 나갔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와야 돼요. 이 상태로 하나 둘 천천히 리트리브 속도에 맞게끔 당깁니다. 알겠죠? 요 방법으로 쿵 찍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봤자 얼마 안 나간다고 거의 여기에 낑기 가지고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유동식이란 거는 사실 유동식 안 써도 참놈답습니다. 대신 예민할 때, 예민한 입질 때 조금 더 덕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 큰 의미는 없다는 거. 너무 유동식에 지금 물건들이 전부 유동식만 나와서 사람들이 유동식에 꼽혀 있는데, 유동식에만 너무 이래 목숨 걸지 마세요. 됐죠? 예, 반갑습니다. 슬랙 라인 잡는다 서밍으로 한번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마공어머님 슬랙 라인 잡는 거 서밍으로 일단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면은 미끌림이 더 있나 없나 텅스텐 달고 해보세요. 제 말 듣고 자신있게. 훨씬 미끌림이 없다니까. 전체 수심의 한 8, 90%는 먼저 서밍을 잡아가지고 라인 패주고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바로 내려갑니다. 원래 내려간 것보다 저항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머지 채비법은 지금 시간이 많은 낚시 마쳐야 돼서 못 하겠는데, 나머지 채비는 억수 쉽습니다. 그냥 파는 거 사세요. 다 팝니다. 다 이렇게 묶여서 팔아. 다 이렇게 요런 채비가 있든지 낚갈툰이 있든지 아니면 테일워크 작년에 출시한 이런 제품이 있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끔 헤드, 이 대가리가 그냥 헤드가 모양이 조금 저중심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다는 거지. 요거 사가지고 헤드에 그냥 쇼크 통과하고, 그리고 거다가 바로 밑에다가 요 매듭까지는 설명하면 되겠다. 묶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 묶는 방법 3분 안에 거의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쇼크 집게라는 거는 올브라이트 뭐 저한테도 있고 인터넷 찾으십시오. 쇼크리드 억수로 간단합니다. 쇼크리드 매듭법 찾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고기 빠뜨리는 분 중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매듭 잘못했다는 건데, 그 매듭의 끝이 되냐면은, 저도 옛날에 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꼬랑들이가 꼬불꼬불 나대서 돼지꼬리가 생겼다. 채비가 딱 터졌는데 여기가 돼지꼬리처럼 꼬불꼬불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매듭이 잘못된 겁니다. 매듭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요걸 할게요. 줄을 갖다가 우리 타이라바 어떤 뭐 스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든 아니면은 나까이 툰 작은 구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다 구멍을 넣잖아. 구멍을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안 돌리기라고 얘기하는 매듭은 알잖아. 빼낸 줄에서 그냥 우리가 한 4번, 5번 정도 뺀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번 했다 칩시다. 한 4번 해도 됩니다. 했을 때 보통은 엄지손가락을 걸고 있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보통은 빼는데, 그렇게 빼면은 돼지 꼬리가 생긴다고.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빼가지고 딱 구멍에 넣는 순간 원이 하나 더 생겨요. 옆에 그 원으로 다시 넣었던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얘를 갖다가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쭉, 손톱 말고 손가락으로 쭉 당겨갖고 딱 묶어가지고 당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멍청하게 참돔 잡을 때 거슬리게 안 하게 위해서 요 짜투리 줄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돼지꼬리 만드는 방법 중에 요게 핵심입니다. 돼지꼬리 안 만들게 하는 방법. 요 짜투리 줄이 조금 굵다고 입질에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딱 붙여가 자르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당기면은 이 나일론 줄, 카본 줄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매듭 부분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짜투리 줄이 길면 안 됩니다. 짧으면 안 돼요.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2cm가 되고 지금 현재 제처럼 한 3cm, 4cm 이 정도가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비 엉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거슬리면은 여기서 한 3cm 정도, 2cm 이상 남겨도 됩니다. 꼭 남기고 채비 폴링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돼지꼬리는 적어도 피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매듭이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일단 할게요. 기본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듭 방법 빼고 타이라바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올 시즌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즌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하는 서해권 도전할 때 고기 남들보다 작년보다 한두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아마 스킬이 공부하는 데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못 보신 분들 뭡니까? 하프이시가 뭔고? 뭐 반바퀴를 갖다 더 그런갑네. 아무튼 일단 명언님 말씀대로 그거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안녕.